네, 오늘의 종가 베팅주 정말 오랜만에 게임주 안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투자 키포인트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시장이 오늘 선택한 종목들 또 워낙 관심, 이슈가 컸던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장 마감 직전에 들고 가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는 이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박수범 이사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행히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걱정했던 그런 엔비디아발 충격, 필라델피아 반도체발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첫 번째 주제로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급락에 국내도 울상이 있긴 한데 조정이 시작된 건지 숨고르기인 건지는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먼저 조금 전에 보면은 리노공업의 경우에는 실적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고 지금 10% 넘게 오르고 있고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주들이 오전장은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오히려 양봉 전환한 종목들이 속속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 과열에 따른 조정이다 아니면은 이제부터 하락 시작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백년 매니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했던 이유는 엔비디아 주요 임직원들이 주식을 대규모 매각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 엔비디아 주요 임직원들이 주식을 매각했던 이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 달에도 관련 이슈가 한번 있으면서 엔비디아 주가 조정이 나왔었지만 이후에는 뭐 인공지능 반도체 칩 시장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는 연일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도 지난번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이번 주요 임직원들이 매도했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우리 HBM 관련 종목인 한미 반도체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여전히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는 18일 날에 엔비디아가 추진하는 GTC 2024가 드디어 개최가 됩니다. 이 GTC 2024가 개최될 경우에는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단기적인 조정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의 이 하락은 단기 조정에 불과할 뿐이고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본다라는 의견입니다. 박수범 이사님도 동의하시는지요? 네, 동의하고 네.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매도 물량이 좀 나왔는데 엔비디아 쪽에서 실제로 좀 수급적인 부분을 분석해 보면 임직원들의 매도 물량이 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발점이 되어서 전체적인 LP 쪽 물량들이 좀 크게 나오면서 전체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주가 조정 또한 좀 컸던 부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뭐 단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정받을 것이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차피 지금 액티브 자금들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엔비디아 쪽으로 지금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가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천비디아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 다 반도체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다행히도 오늘 코스닥이 0.16%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뭐 많은 종목들이 파란불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중에 뭐 리노공업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발표되고 나서 13% 가까운 급등 24만 3,500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STI 역시 오늘 장중에 11% 넘게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무언가 공포, 두려움이 남아있는 가운데 그중에 갈 종목은 간다. 특징을 찾아보자면 오늘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뭔가 눈에 띄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매니저님? 네, 일단 리노공업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업체는 뭐 TFA랑 ISC, 리노공업 등이 있는데 일단 HBM이랑 EUV 그리고 반도체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반도체 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 업체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등 새로운 IT 디바이스 기기가 출현할수록 초반에 이제 R&D 과정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리노공업이 공급하고 있는 포그핀 타입의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 R&D에 특화되어 있는 테스트 소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R&D에 공급할 때는 소량 공급할 때는 마진율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다른 ISC라든지 TFA 같은 종목들보다 훨씬 더 같은 테스트 소켓이지만 리노공업의 마진율이 50%가 이상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STI 같은 경우에도 이제 HBM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 저점에서 오늘 개파락 이후에 양봉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뭐 HBM이라든지 검사 장비라든지 기존의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쪽
이쪽에서 조정이 나타난다면 여전히 매수 관점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몇몇 성장주들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하락하는 와중에 50일째 신고가를 기록한 STI 리노공업은 달리는 말에 더 올라타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아니면 현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반도체 HP, SP도 있고요. 그런 종목으로 다시 교체 이동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STI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리노공업도 마찬가지고요.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현 구간에서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다만 이제 뭐 다른 반도체 기업들 많죠. 뭐 이제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 이슈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했다가 다시 충분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GTC 2024 임박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업사이드는 충분히 열려 있지만 지금 엔비디아 하락이라던가 몇몇 반도체주들의 과열 양상에 따른 숨고르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실현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라고 개인적인 의견 덧붙여주셨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간밤에, 그러니까 지난 주말 새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제 TSMC 보조금 이야기도 있고 네. 이 보조금을 우리 기업들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언급이 되는데 경쟁사인 TSMC가 미국한테도 보조금 받고 중국한테도 받는데요. 그럼 우리 기업들에게는 악재 아니에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도 보조금을 받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내에 이제 보조금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성공적으로 보조금을 받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이 북미 지역에 첨단 패키지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면 뭐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첨단 패키지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짓는 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HBM이라든지 EUV 선단 공정 같은 경우 진행될수록 첨단 패키징의 중요성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받는다라면 SK하이닉스도 무난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HBM 시장이 커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HBM3E까지 지금 현재 출시가 되었는데 마이크론이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엔비디아 쪽으로 퀄 테스트가 통과됐단 말이죠. 아직까지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삼성전자도 곧 엔비디아 쪽으로 퀄 테스트가 통과됐다는 보도가 나오면 보조금 이슈랑 맞물려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이제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지 어느 질문을 드려도 막힘이 없이 쭉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시가 공략주로 네페스아크도 이야기한 바 있는데 오늘 또 네페스아크가 장중에 한 8% 가깝게 변동성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네. 이 종목 더 들고 가는 게 좋을지 더불어서 백인현 매니저가 오늘 오신 김에 추가적으로 또 언급하고 싶은 반도체주가 있다면은 무엇인지도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전력 반도체인 PMIC랑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칩인 DDI 그리고 AP 등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다양한 반도체 칩을 검사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력 공급 업체가 삼성전자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갤럭시 S24가 판매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도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보유하고 계시면 홀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관심주 갖고 왔는데요. IMT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제 IMT 같은 경우에는 HBM이랑 EUV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하는 경향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때문에 IMT라는 종목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IMT 같은 경우에는 뭐 향후에 이제 마이크론이랑 SK하이닉스 쪽으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EUV 쪽으로도 이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EUV 포토 마스크 해상도를 높이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베이킹 장비라고 하는데 그걸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EUV 관련해서도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IM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페스아크 여전히 홀딩 추가 상승 가능하고요. 또 이와 함께 IMT를 관심주로 오늘 한 종목 더 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두 분 모두 다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나는 더 들고 갈 거다라고 다시 한번 강한 믿음 보여드렸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오늘의 주제 보시죠. 모처럼 올라왔네요.
엔터주가 강세인데요. 버추얼 아이돌의 음악방송 1위. 엔터주 성장의 진 찾았을까요? 박승호 이사님. 네네. 오늘 하이브도 한 4%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SM, JYP 엔터, 대표적인 엔터 3사가 4사가 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있습니까? 뭐 일단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가 좀 좋지 못했죠. 그랬죠.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분위기였는데 그 분위기는 이제 앨범 판매량에 있어서 좀 쇼크가 좀 발생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 뭐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현실적으로 좀 나타나는 흐름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이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뭐 하지만 그리고 지금 4월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컴백하는 아티스트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그렇다면 우리가 엔터주들도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대응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4월달에 이제 베이비 몬스터가 지금 뭐 앨범이 나오고 뭐 트레저라는 이제 남성 이제 아이돌이죠. 네. 이쪽에서 컴백을 하게 되고 SM 같은 경우에도 뭐 NCT 위시라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제 NCT 드림이라고 또 있어요. 25일 날 또 컴백, 이번 달에 25일 날 컴백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라이즈도 있는데 라이즈도 이제 4월 달에 이제 컴백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레드벨벳의 뭐 웬디가 솔로 앨범을 내놓는다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티스트들이 다시 한 번 더 지금 2분기부터 그리고 다음 달부터 지금 분위기가 좀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좀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는 앨범이 얼마만큼 초도 물량이 판매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프라인 공연을 얼마나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 구조를 안정화시키냐가 저는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팬텀 같은 경우에도 앨범을 많이 사주는 팬텀에서 이제는 라이트 팬텀, 그러니까 즐기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아티스트들과 팬텀? 네. 예, 그렇죠. 아티스트들과 즐기는 그런 팬텀 문화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오프라인 공연을 많이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익 구조가 많은 변화를 보여줄 거고, 그렇게 되면 뭐 하이브, JYP, YG엔터를 비롯해서 뭐 대체적으로 좀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상승 분위기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그 중국이 사실 화장품 보따리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앨범 판매에서도 굉장히 큰 손입니다. 대량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이 중국인 파워 팬덤이 좀 줄어들면서 엔터주들 이제부터는 실적 둔화가 이어질까라는 우려 속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그 안에 속내를 보면은 그런 강한 팬덤은 좀 줄어들었지만 취미 수준으로 즐기고 있는 라이트 팬덤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해외 팬덤 지속 상승세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하진 않아도 된다. 오히려 바닥을 찍었다라는 엔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오늘은 버추얼 아이돌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박승호 기사님 네. 보셨어요 혹시? 지금 나오고 있는 보이그룹이에요. 네, 보지를 못했었는데 일단 기사만 좀 봤었고요. 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좀 우리가 과거에 뭐 사이버 아이돌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버추얼 아티스트라는 아이돌이라는 명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지금 현재 뭐 관련 기술력이 워낙 또 과거에 비하면 뭐 좀 많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까지 사이버적인 아이돌이 이렇게까지 좀 팬텀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음반 시장에서 1위를 한다? 저도 처음 보는 광경이라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플레이브라고 하는데요. 보면요, 그러니까 네네. 진짜 인간과 기술이 합작된 모습이에요. 실제로 제작돌이라고 합니다. 노래도 직접 만들고요. 그리고 팬들과 소통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데 우리가 보는 건 버추얼 아이돌로 지금처럼 보여지는 거죠. 저 춤도 직접 춘 건데 이제 입힌 네네. 거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플레이브의 장점은 뭐냐? 구설수에 휩싸이지 않는다. 최근에 뭐 연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아이돌로 안고 가야 되는 리스크, 연애 등의 사생활에 있어서 철저히 배제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팬덤들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관련해서 뭐 디어유라던가 애니플러스 종목들이 올라주고 있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네. 이런 현상 우리 또 빠르게 반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일단 뭐 사실 이제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발빠르게 매매하다 보니까 네. 새로운 테마에 좀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너무 식상한 테마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이제 플레이버라는 가상 아이돌 이슈가 부각되면서 특히 이제 예전에 플레이버가 투자 자금을 유치했던 DSC 인베스트먼트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일단 이런 테마가 추가적으로 이어질지 여러분들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이제 가상 아이돌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가가 잘 움직인다라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디어유의 경우에는 강부합권까지 내려왔지만 NA플러스가 현재 10%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음원 유통과 관련해서 YG플러스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박수범 이사님, 네네. 더 들고 갈 관련주 어떤 걸로 꼽을 수 있을까요? 뭐 디유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팬텀 문화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디유의 역할이 상당히 좀 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거기에다 지금 이제 매출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에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네. 뭐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디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현재 32,300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대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진입해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일단 35,000원까지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원으로 대응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디어유 오늘 반응을 보여줬고 지금은 가격이 살짝 다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지금 현 구간에서의 접근도 가능해 보인다. 목표 주가 36,000원, 손절 가격은 3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또 엔터주의 바람까지 알아봤고요. 급등하고 있는 엔캠으로 넘어가 볼까요? 특징 좀 보시죠. 현재 16% 넘는 급등입니다. 8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백년 매니저는 매도, 박수범 이사님도 매도, 오히려 종목을 교체하자라는 겁니다. 백년 매니저님, 네. 엔캠이 제가 알기로는 2차 전지 내에서 전해 관련주로 그래도 추세가 좀 살아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저점 대비 워낙 많이 올랐죠. 지금 올해부터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워낙 많이 오른 관점에서 지금 2차 전지 내에서도 손안매가 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엔캠 같은 전해액 관련 종목들, 뭐 엔캠이랑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전해액 관련 종목들이 치고 나가다가 그 다음에 소입경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는 에코인 드림이 치고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많이 오른 엔캠도 추가적으로 향후에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엔캠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다른 순환매 관점에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음극재 쪽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게 저는 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극재 쪽에서는 최근에 포르쉐 타이칸 2세대 모델의 실리콘 음극재가 기존에는 5%만 첨가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8%까지 첨가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8% 첨가되게 되면 기존 이제 충전 시간이 37분에서 18분 정도로 절반까지 단축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포르쉐 타이칸의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가 상대적으로 오늘 음극재 관련 종목 중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가 사용되게 되면 기존의 카본 블랙 기반의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CNT 도전제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오늘 나노신 소재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CNT 도전제 쪽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CNT 도전제를 만들 때 들어가는 원료인 CNT 파우더를 만드는 제이오가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네, 엔캠의 경우에는 매도 의견 주셨고요. 오히려 CNT 도전제와 관련해서 종목 교체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제이오 이야기 드렸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우리 증시 서로 다른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정확한 종가는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0.77%가량의 내림세로 장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장중 내내 파란불을 켜고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오전장에 약간의 부침을 겪었지만 오후 들어서는 강보합권을 유지해냈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도체주의 양봉 전환이 시장의 보탬이 되어줬고요. 또 이 반도체가 아니라면 어느 성장주로 갈까라는 기대 심리 요인까지 코스닥을 받쳐주셨어요. 그럼 오늘 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간단하게 먼저
먼저 박수범 이사 브리핑부터 들어보죠. 네, 오늘 시장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크게 급락도 없고 큰 상승도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옵션과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이 또 있기도 하고 내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에서 이제 CPI가 발표가 있죠. 그리고 PPI도 또 이번 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현재는 좀 소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는 계속 시장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 있어서도 기존에 움직이지 못했던 원전주도 오늘 강하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다시 한번 좀 움직이는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업종 간의 순환매는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